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몸에 좋다고 하면 일부러 더 챙겨 먹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건강식품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들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두 얼굴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몸에 좋은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 믿어지시나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네, 바로 이 음식들 이야기입니다. 달콤하고 든든한 고구마, 영양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시금치, 그리고 간편하게 먹기 좋은 바나나까지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음식들이죠. 근데 말이죠, 이 평범하고 건강해 보이는 음식들 속에 어떤 분들께는 아주 위험할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선 먼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꾼, 바로 콩팥에 대해서 알아봐야 해요. 콩팥이 뭐냐고요?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콩팥이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보세요. 피 속에 돌아다니는 온갖 노폐물을 싹 걸러내는 건 기본이고요. 몸속 수분량을 조절해서 붓지 않게 해주고 심지어 혈압까지 관리해줍니다. 정말 묵묵히 쉴 틈 없이 일하는 고마운 존재죠. 그런데 이 고마운 콩팥의 기능이 서서히, 그리고 한 번 나빠지면 다시는 회복이 안 되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만성 콩팥병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요, 기능이 절반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는 뚜렷한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의 병이라고도 불립니다. 조기 발견이 그만큼 중요하겠죠? 그럼 이 병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자, 이 통계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콩팥 기능이 거의 다 망가지는 말기 신부전의 가장 큰 원인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바로 당뇨병이고요. 그 다음이 고혈압입니다. 우리 주변 어르신들이 많이 앓고 계신 바로 그 병들이죠. 그러니까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이 콩팥 건강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 바로 칼륨으로 넘어다 보겠습니다. 이 칼륨이라는 성분이 참 재밌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혈압도 조절해주고 참 좋은 보약 같은 존재인데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도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 극과 극이죠? 아니, 왜 그럴까요?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정수기, 콩팥의 역할 때문입니다. 건강한 콩팥은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한 칼륨 중에서 쓰고 남은 양을 알아서 소변으로 싹 배출시켜줘요. 하지만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 이 칼륨을 내보내는 능력이 뚝 떨어져서 몸 안에 그대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이 정말 위험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칼륨이 몸 밖으로 못 나가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겠죠? 바로 이게 심장을 불규칙하게 뛰게 만들거나 심한 경우에는 갑작스런 심장마비나 근육마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정말 아찔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칼륨, 도대체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정말 눈 크게 뜨고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건강식으로 알고 즐겨 먹던 음식들이 아주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 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곡류 중에서는 흰쌀밥보다 좋다는 잡곡밥, 그리고 감자, 고구마에 많고요. 채소는 시금치, 늙은 호박 같은 것들, 과일 중에서는 바나나와 토마토가 대표적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몸에 좋다는 콩이나 견과류, 심지어 달콤한 초콜릿에도 칼륨이 아주 풍부합니다. 정말 의외의 음식들이 많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콩팥 기능이 나쁜 환자에게 야채나 과일 속에 든 칼륨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요. 이 말은 즉,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 상태를 제대로 모르고 먹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고, 그럼 이제 이 맛있는 것들을 다 못 먹는 건가 하고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걱정 마세요. 포기하긴 이릅니다. 아주 간단한 조리 비법만 알면 칼륨 섭취를 확 줄여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물에 담그기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선 채소는 잘게 썰어주세요. 그래야 물에 닿는 면적이 넓어져서 칼륨이 더 잘 빠져나가거든요. 껍질이나 줄기 부분은 칼륨이 특히 많으니까 제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찬물에 2시간 이상 넉넉하게 푹 담가두면 칼륨 성분이 물로 쏙 빠져나옵니다. 두 번째 비법은 끓는 물의 데치기예요. 이건 더 간단하죠? 넉넉한 양의 물을 팔팔 끓여서 준비한 재료를 넣고 살짝만 데쳐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데친 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칼륨이 다 빠져나온 그 물은 반드시 버리고 건더기만 건져서 요리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칼륨은 물에 아주 잘 녹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이나 찌개처럼 국물까지 다 드시는 요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방금 데운 것처럼 물에 담그거나 데쳐서 칼륨을 빼낸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한 방법이라는 거죠. 어떠세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죠? 이 쉬운 방법만 잘 기억하시면 칼륨 걱정을 한시름 덜고 좀 더 안심하고 다양한 채소를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의사 선생님이나 전문 영양사와 꼭 상담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콩팥 기능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꼭 맞는 맞춤 식단을 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은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오늘 배운 이 작은 정보로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건강을 지키는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